이 오늘 아침에 9시에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 나와 갖고 이것은 다 이제 이준석이 허위로 만들어낸 이준석의 창작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조선닷컴에 지금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아들 의혹 제기 그게 9시에 있었고 그 네.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의혹 제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과 국가 운명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사전투표 현장. 투표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란 사태도 투표 참여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란 너무 좋아하시네. 자, 요게 지금 시간이 정확히 안 나와서 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의 전후를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는 10시 44분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거 기자회견 후에 한 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너무 새벽에 하면 저 기자들이 안 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시간을 좀 9시 때가 네. 좀 넘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내 아들은 그런 일 한 적 없다. 이준석이 창작한 거다. 그 라고. 워딩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재명 지금 후보 오히려 본인은 안 했습니다. 본인은 안 하고 당에서만 이준석이 허위 사실 퍼뜨리고 있다, 창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 약간 그 분리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분리 전략이라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거죠. 이중 플레이, 분리 전략하니까. 투 트랙 전략이죠. 예. 네. 그래서 한 트랙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달리면서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내란은 극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준석을 맹공격하고 있고 당에서는 네. 이런 지금 차원으로 가고 있다. 자, 이준석 후보는 이제 어쨌든 지금 단일화는 안 했으니까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 때부터 네. 이준석 후보를 찍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이재명 후보를 찍는 분도 있을 거고 김문수 후보를 찍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이 발언이 이준석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어렵죠. 같아요. 결과가 나와봐야 네. 알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선거에 뛰어든 후보 중 한 명이고 네. 당사자이자 또 단일화도 이제 하지 않은 후보로서 좀 어떻게 본다면은 본인의 소신과 그리고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네. 이것은 밝혀야 되는 거다. 단순히 표를 얻고 덜 얻고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네. 하는 것이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결국 네. 이제 여론조사도 안 나오니까 6월 3일 날 개표 과정에서 예를 들어 사전 투표에서 얼마나 받았는지, 맞습니다. 본투표는 얼마나 받았는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준석 후보의 이 의혹 제기가 적절했는지 아니면은 부적절했는지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많은 국민들이 네. 이 사태의 시발점과 전개 과정을 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네. 이를테면은 이 발언의 시작이 뭐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어떤 댓글을 달았고 그래서 그걸로 어떤 판결을 받았고 하는 게 지금 어저께 일부 매체만 나왔을 뿐이지 오늘 아침 신문에 제대로 다룬 신문이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네. 대선 후보 토론장에서 여성 혐오 발언이 네. 부적절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네. 이런 유의 그 판단 보도들이 많이 그러니까 나왔고 왜 이준석은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그 기분 나쁘게 만들어라는 유의 그렇죠. 기사만 있지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어떤 이준석 네. 후보가 왜 이 말을 했고 이 말의 근본이 된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론들이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도 뭐 언론에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사태는 흥분하는 분들만 흥분을 하지 실제로는 지지율이나 투표율에 별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라고 오히려 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후보 토론회가요. 네, 시청률만 기준으로 하면은 네. 역대 최저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지상파 3사로도 나갔고 유튜브로도 나갔고 네,
다른 포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수단도 있었어요. 그 네. 스트리밍이 있는 데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합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상당한 나름대로 국민들이 이제는 판단을 하는 그 수단들을 다 갖고 있다. 네. 그 오히려 기존 신문이나 방송은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 일종의 같은 분량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네. 후보자들한테.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계로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좀 찾아서 본인 스스로 확인해 가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또 생각을 워낙 해봅니다. 이제 뭐 매체가 많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흡수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후보들의 토론 시청률은 떨어졌지만 네. 토론과 상관없이 저는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사전 투표율 투표를 한번 그쵸. 볼까요? 어마어마하죠. 사전 투표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지금 말입니다. 역대 사전 투표율을 매 시간마다 지금 갱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지금 11시 때 사전 투표율이 지금 7.0%거든요. 전남은 무려 14%입니다. 이게 역대 대선의 가장 최고치 지금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관심이 많고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네. 아, 그 말은 이준석의 3차 토론회 때 저 폭로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영향은 미칠 거라고 미칠 봅니다.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워낙 이 발언이 또 자극적이고 세기 때문에 정말 총력으로 왜 뭐 그거 있잖아요. 말년 병장 때는 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 뭐 예.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만 선거는 또 정말 생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 지금 11시 때가 7.0%거든요. 오전 7시에 투표 시작했습니다. 1.21%로 출발을 해서 20대 0.58, 19대 때 0.35. 이거를 네. 뭐 몇 배로 확 추격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다음에, 11시에 벌써 예. 7%인데 이게 20대 때는 5.38. 예, 지난 대선 때에 비하면은 네. 2% 포인트니까 전체 거의 2%. 예. 유권자로 해보면은 거의 몇만 명이 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310만 명이 지금 투표를 마쳤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전 투표 하셨어요? 저는 안 했고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일찍 나왔어야 되니까. 아, 맞죠. 저희는 일찍 나왔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 할지 혹은 뭐 본투표일에 할지 저는 사실 좀 본투표일에 하려고요. 저도 본투표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에서 제 결정도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변수가 사전 투표 끝나고 또 저기 이틀 더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최종까지 투표 직전까지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정보에 기반해서 네, 내 한 표를 행사하겠다. 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놀러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고 월요일 하루 휴가 내고 예, 토일, 그렇게 이제 월화. 가려는 분들이 꽤 예, 있죠. 나는 분들 꽤 있대요. 예, 예, 꽤 있는데 뭐 제가 아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네, 예. 공무원들도 사실 그러는 편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단일 후보화가 거의 지금 된 거잖아요. 후보죠. 단일 네. 후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지만 또 저 이준석 후보도 만만치 않게 이제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이제 올라붙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 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찍어야 사표가 안 되고 이게 저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를 네.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은 거의 진보 진영의 표다라고 보는 쪽이 이제 맞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여러분들 염려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시간 단위별로 네. 1시간 단위로 계속 사전 투표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네. 해가지고 선거관리원들도 인적 구성들도 완전히 바뀌고 뭐 해서 좀 되게 신경을 쓰니까 이번만은 어쨌든 투표 선거 가지고서
잡음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벌써 뭐 이제 현장에서 참관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체크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 이제 그런 얘기는 전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단일은 진짜 끝난 건가요? 그쵸 단일화 지금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네. 뭐 모르겠습니다. 어제 뭐 김문수 후보가 그 지방 유세 끝나고 네.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저기 당 의원회관에 있다. 예. 라고 얘기를 듣고는 막 부랴부랴 갔대요. 네. 이준석 후보를 만나러.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아침 6시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니까 예. 최소한 그 전에라도 어떻게 결과를 낼까 맞습니다. 싶어서 갔는데 헛걸음이었대요. 네. 정보가 잘못됐어.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없었어. 그리고 없고 이준석 전화도 안 받았다고 전화도 안 하는데 받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제 그 시간에 전화기 꺼놨었어요.라고. 가가지고 다들 그래도 예. 기다리다가 심야에 다들 라면만 먹고 왔대요. 네. 뭐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계속 단일화 얘기를 네. 구애를 하고 있고요. 사전 투표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 뭐 지금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선거 전문가들 혹은 이제 예. 뭐 저 여론조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회복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 지지율로 이 이를테면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가장 이제 아주 일반적이고 대세론적인 이제 지금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재명에 대응하는 세력으로서의 연합. 뭐 네.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기하고 그냥 선거를 내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전략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네. 보는 게 이제 정답이죠, 거의.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선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네. 이거는 아무리 해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네. 어쨌든 그렇게 사전 투표가 시작되어서 지금 벌써 6시간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표들을 어떻게 행사하고 계실지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계속 1위 후보, 특히 유력한 후보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아니요, 검증은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검증은 1위 후보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2위 후보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네네, 예. 사실 1, 2위가 정해져 여론조사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선거를 왜 하겠습니까? 아, 네. 이게 선거로 정말 뒤집어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라는 정말 주권에 행사하는 행위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런 표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참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 더 뭐 열심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 그 춤추는 거 있잖아요. 네, 춤 금지령이 내려졌대요. 맞습니다. 그 유세장에서 네. 춤 금지령 내려졌고 또 소속 의원들한테는 또 여의도에 한 놈이라고 안 했겠죠. 여의도에 한 명도 보이지 마. 전부 지방으로 하방해. 야 하방이란 말을 여기서 듣더라고요. 맞습니다. 민주당에. 하방이 중국에 쓴 말 아닌가요? 마오쩌둥이 그 공산당 그 사람들 하방시킨 거 아니에요? 네. 지방으로. 그래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방당에 있습니다. 뭐 하라고? 지역 가서 선거운동하라고. 예. 춤도 못 추게 하고 하는데 지금 가가지고 하는데 지금 어제 부산에서 저는 이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주가 5천을 약속했잖아요. 네. 자기 공약으로 네. 5천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을 살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펀드에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펀드에 들어가니 1억 원짜리 제가 저축 1억 원 펀드에 들어갈 테니까 주식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주식 그 올라가는 거 믿고 나를 찍어달라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이거 금융 상품을 이렇게 팔아도 됩니까? 저 그렇죠.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 상품 금융 모집인이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보장해가면서 하면 이거 부적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 저기 방송들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에 본 뭐 투자 권유가 아니며 네. 모든 투자는 그 저기 투자자들의 개인적 선택입니다. 이것은 정보 그 참고 자료로 참고만 하실 뿐 네. 뭐 투자의 근거로 삼지는 마세요라고 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대놓고 네.
내가 되면은 5천 주가지수 5천 찍을 거니까 믿고 투자하세요라고 네. 했거든요. 이랬다가 만약에 투자했다가 돈 잃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책임질 건가? 그래서 좀 너무 심한 이거야말로 부적절한 투자 권유가 아니었나? 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 PD님 단톡방에 제가 사진 2장을 공유했는데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젓가락 발언이 이준석의 창작이다라고 또 뭐 지금 새로 얘기를 나왔나요? 하고 있단 말이죠. 아 이거는 예, 네. 그거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젓가락 챌린지 이거 뭡니까? 예, 예. 이거는 네. 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이수정 교수가 잘못 올렸다고 한 건데 아, 예. 이게 선거운동 초기에 내가 1번 그 찍어달라. 1번 찍어달라는 아, 예. 의미로 젓가락 챌린지를 아, 한 예. 거고 안 보여주셔도 이번 됩니다. 거하고 관계가 네. 없습니다. 네, 아 네. 저는 누가 지금 이 사진 보내줘서 예. 아니 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이게 기호 1번이라고. 저기가 달라진 거군요. 시점이. 예, 시점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선거운동 초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젓가락이란 맥락이 바뀌어 버립니다. 네. 젓가락이 저 시점에는 1번이었다가 네. 1번이어서 민주당 후보들 민주당 그 저기 선거운동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네. 어디 식당 가면은 젓가락 네. 하나씩 아, 들고 예, 1번 예. 찍어주세요 하라고 찍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저께 밤에 네. 젓가락에 아, 예, 뭔지 알겠습니다. 맥락이 바뀌어버렸어요. 예.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네. 돌립니다. 아. 돌리고 또 음해다 이러면서 네. 또 지금 막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예.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저 신동훈 차장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셔갖고 예, 잘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 예. 지금 1억 펀드 이거 금융 투자 이거 법 위반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니 그럼 국민의힘은 왜 못합니까? 아니 김문수가 되면 주가가 몇 포인트 됩니다. 뭐 혹은 개혁신당의 경우에 이준석이 되면은 뭐 코인이 얼마 갑니다. 그런 얘기 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 상품을 팔았어요. 코스피 200 상장지수 펀드 ETF에 2천만 원, 코스피 150 ETF에 2천만 원, 그리고 적립식 코스피 200 ETF에 1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투자한 주식 계좌를 공개했다. 이거 아주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가 조작하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도 여기 네. 내가 이 주식 샀으니까 니들도 이 주식 사. 그러면은 그 주식이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투자 그 저기 분석 활동 해놓고 오르잖아요. 지는 팔고 가. 그렇죠. 주식 그거 하는 이상한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주식 떴다방들이 그런 식으로 네.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하는 네. 거잖아요. 이게 실제 주식이 아니라 ETF고 하지만 ETF 상장 코스피 200 상장지수 펀드 이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금융 상품 팔아도 되나? 근데 진짜 저는 이상한 게 이명박 대통령의 747 예. 같은 것들은 전형적인 사기 공약이다라고 해갖고 엄청 과거에 비판했었죠.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 그때 747 공약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그거는 정책적 목표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거랑 국가 주도로 이제 이를테면은 열심히 하겠다라는 건데 주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이게 이를테면 성장률이나 국민소득 약속하는 거랑 이 주가 뭐 코스피 5천. 코스피 5천 간다 뭐 이거 뭐 공약. 이런 게 그러니까 그때는 똑같이 저기 네, 가능한가요? 아니 이제 개딸들 네. 개딸들을 전부 이제 주식 계좌하게 해가지고 네. 개딸들이 주식 투자하면 5천 가나? 그런 이게-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주식 그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걸고 자기가 나도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지금 가라앉아 있으니까 예.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이것을 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건다는 거는 네. 상당히 리스키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를 주가에 개입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뭐라고 부적절하기보다는 너무 낯설어 보였어요. 제 상식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전 낯설었어요. 네. 이 선거운동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제가 그럼 상식이 1,400만 개미들 표를 코스피 5천으로 이거는 약장사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잡숴봐. 잡수면 이거 한번 잡숴봐. 다 투자자들이야. 막 주식 쪽박 차고 그래서 잡숴봐. 내 5천 가. 이거 한번 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한데 네. 처음 보는 주식이에요. 아니 저도 제가 지금 저는 뭐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경제 무식자라서 그런지 여러분들 답글을 좀 주시면 왜 이를테면 성장률 몇 프로 약속보다 주식 몇 퍼센트 포인트 간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위험해 보이는지 저도 네. 제가 그 의문은 갖고 있지만 답을 잘 못 내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코스피 5천 공약 네. 뭐 되면 좋겠는데요. 이걸 하면서 자기가 특정 뭐 ETF 상품까지도 가입한 것까지 보여주고 한 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입하셔갖고 ETF가 원금 보장이 아닐걸요? 예. 지금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원금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예를 들어서 아니 정말 주식 정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네. 민감해요. 그런 거 할 네. 때는 또 본 상품은 뭐 원금 네. 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투자는 뭐 모든 사람의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며 뭐 그렇죠. 위험 부담이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고지를 해주는데 그냥 대통령 나오겠다면서 그냥 나만 믿어봐 5천 갈 거야라고 하는 게 뭐 그게 정치니까. 뭐. 아 예장동님이 야 이 무식한 것들아 또 일가를 해주셨네요. 재벌 때려잡겠다는 소리입니다. 좀 알아들으세요. 예장동님 뭔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벌들 때려잡아서 아, 주가 올리겠다. 그거네요. 상법 개정하고 네. 뭐 하겠다. 네. 예, 그거군요. 그렇게 하면은 올라갈 주가 수 5천 있겠네요. 된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지금도 우리나라 국장 싫다고 네. 전부 다 미장으로 예. 가는데 예. 이거 이래갖고 또 미장 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예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우리끼리 이제 설문조사 한번 올려봐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 도박, 또 이제 음란물 게시, 음란 언어 게시 아니, 관련 이재명 후보 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됩니까?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작게 들으셨어요? 어저께는 네. 10,000분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왜 3,450표밖에 없어요? 네, 아들이 지은 죄 이거 연좌제는 안 돼. 이거 연좌제냐? 왜 이재명한테 책임을 물어가 7%. 무슨 일이야? 대통령 가족 일이야. 이거는 분명한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90%. 알고 나는 남의 집 사생활 관심 없네요. 3%.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선거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는 분이 90%. 아들이 지은 죄 연좌제 안 된다. 남의 집 일 관심 없다는 합쳐서 10%가 됩니다. 이게 사실 보수가 더 흥분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보수는 도덕적 가치를 굉장히 맞습니다. 중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보수에서는 이런 종류의 행위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보는 그런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네, 아들을 알 수 있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의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가족을 중시하고 근데 그걸 한사코 선거운동에 지금 어제도 말씀해 김문수 후보는 네, 딸이랑 사위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왜 꽁꽁 그렇게 숨겨놓고 있느냐 했더니 이랬군요. 예. 여러분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셔갖고 같이 얘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 이게 지금 기업 재벌 때려잡겠다는 얘기다. 그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휘날리는 님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가리킨 손가락을 비난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질이 희석이 됩니다. 용기 있는 이준석이야말로 참된 지도자입니다. 라고 해서 네. 이준석 후보를 응원하는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고요. 방혜진님은 방금 제가 했던 그 콩콩 팥팥 사자성어로 콩나고 사자성어로 써주셨네요. 네. 콩콩 팥팥. 네. 예, 감사합니다. 병파님은 그래 이준석 많이 찍어봐 재명이는 좋겠네. 즉 이준석을 많이 찍으면 네. 사표가 된다 하는 걱정의 마음을 또 담아주셨습니다. 이게 준찍명이죠. 이게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준찍명입니다. 준찍명. 네. 준찍명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명찍조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재명 찍으면 조국이 돌아온다? 돌아온다. 명찍조. 예. 뭐 조국 사면 된다. 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기호 3번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네. 이재명 그걸 하고 조국 혁신당인들 누구 한 명 나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조국 혁신당에서 나왔으면 네. 거기도 한 몇 프로 가져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통진당 뭐 김재연 이런 사람들도 나왔으면 가져가고 그런 대선 구도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정말로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사전 정지를 했는지도 딱 한 명 남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가서 사전투표 거쳐서 본투표까지 가면서 표가 눈앞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많은 분들에게 또 안타까움을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그렇게 되는 선거다. 이참보다는 이번에 새롭게 치열하게 싸워서 보수가 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의 근황을 전해드리고 가면은 네. 김문수 후보도 오늘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계양 일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야 인천 계양에서 했어요. 또 네. 이재명 지역구에서. 예, 따님하고 같이 나오셨네요. 따님이 저그 계양 표정 좋네요. 예 인천 네. 계양이면 또 저기 원희룡 전 장관의 네. 지역구잖아요. 거기가 그러네요. 당협위원장일 텐데. 저도 전에 사전 투표를 했지만 딸과 네. 이렇게 같이 한 적은 처음입니다. 딸과 같이 투표를 하니 투표가 아주 행복합니다. 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면서 사전 투표를 따님이랑 하는 모습이 따님이 화사하네요. 예, 지금 기가 막히게 엄마 아빠를 반씩 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느낌이 좋네요. 예. 예. 자, 하여튼 아마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 후보가 지금 아들의 도박과 혐오 댓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김문수 후보가 딱 딸과 함께 나온 것이 아닌가 100% 그런 느낌 드네요. 예. 예. 그럼 우리 역시 또 그러면 정치가 예. 설나영 여사는 또 어디 가 계시나? 어딘가 또 유세하고 또, 계시겠죠. 예. 예. 하여튼 오늘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와 떨립니다. 다음 주 선거날 예. 선거날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날 뵙고 네, 그 다음이 수요일이니까 네, 다음 날 11시에 또 뵙겠네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이 확실하고 그리고 네. 민주주의가 정말 최고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인 그런 후보한테 저는 표를 줄 예정입니다.